요즘 IT 뉴스나 경제 분석 채널 틀면 정말 온통 엔비디아 이야기뿐이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돌리려고 엄청나게 비싼 칩을 사기 위해서 그야말로 줄을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거대한 하나의 기업 앞에 산업 전체가 의리되어 버린 독특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 출처 자료들을 모아서 깊게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경제 채널이나 IT 분석가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한 한국 기업, 퓨리오사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내용부터 한번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수행할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기술력 좋은 유망한 스타트업 하나가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끝낼 거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흔한 뉴스가 아니니까요.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80에서 90%에 달하거든요. 그야말로 초롱성 같은 독점 체제인데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이 스타트업이 도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성벽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해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현상이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당신, 즉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나 IT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정확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에는 아주 구체적인 팩트들이 담겨 있어요. 먼저 퓨리오사 AI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인 TSMC로부터 2세대의 AI 반도체죠. 레니게이드 4,000장을 양산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네. 그리고 또 하나는 LG CNS 그리고 더존비주온 같은 굵직한 대기업들과 연이어 실증 사업, 즉 산업 현장에서 실전 테스트를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오늘 대화의 로드맵 삼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TSMC로부터 인도받은 4,000장이라는 숫자거든요. 사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 수십만 장씩 칩을 사들이는 규모에 비하면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숫자의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 특히 첨단 AI 칩 설계에서 프로토타입 몇 개를 연구실에서 만들어내는 거랑 네. TSMC 같은 최상위 파운드리의 정식 양산 라인을 태워서 4,000장의 완성품을 뽑아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데모 수준을 넘어섰다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양산 라인을 가동했다는 건 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게다가 TSMC는 아무 기업이나 생산 라인을 내어주지 않거든요.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초기 신뢰도는 확실히 확보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산된 칩으로 결국 거대한 골리앗의 파이를 뺏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재작년, 그러니까 2024년 연간 매출 보니까 609억 달러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죠. 네, 영업이익만 329억 달러고요. 이 엄청난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똑같은 무기 들고 정면 승부 벌이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텐데 자료들을 보면 퓨리오사 AI의 타겟팅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안방을 피해서 우회로를 파고들었어요. 아주 영리한 틈새 전략을 택했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학습, 즉 트레이닝과 추론, 인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막대한 돈을 쓸어담는 영역이 주로 이 학습 시장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쏟아붓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퓨리오스 AI는 이 학습 시장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완성된 AI가 사용자의 질문을 받고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는 과정, 바로 추론 시장의 모든 칩 설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비유 중에 수능 시험에 빗댄 게 생각나네요. 어떤 비유죠? AI에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시키는 건 수험생이 수능 준비하면서 수만 문제, 기출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네네. 추론은 실제 수능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눈앞에 주어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학습 영역은 엔비디아가 일타 강사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퓨리오사는 오직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속도와 효율에만 모든 걸 건 셈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 비유를 빌리자면 앞으로 시험을 치러야 할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데 이 틈새 전략의 핵심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쓰는 챗 GPT 하나만 생각해봐도 전 세계 사용자들이 하루에 수천만 건씩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 수천만 건의 질문에 대답하는 연산이 전부 추론입니다. AI가 앞으로 금융, 의료, 제조 등 산업 전반에 도입된다면 훈련하는 횟수보다 실생활에서 질문하고 답변 얻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추론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하는 지점이죠. 수요가 폭발한다는 건 곧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비용도 폭발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출처 자료 중에서 2024년 스탠퍼드대 핫칩스 컨퍼런스 발표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 칩으로 메타의 거대 언어 모델인 라마를 구동해봤더니 엔비디아 최상위 칩 대비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뛰어났죠. 네, 전력 효율이 2배라는 건 성능 문제를 떠나서 데이터 센터 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유혹 아닌가요? 데이터 센터 운영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전기료, 그리고 그 열을 식히는 냉각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2배라는 건 단순히 전기세 고지서 숫자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똑같은 전력 인프라 환경에서 2배 더 많은 AI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경제성이군요. 네.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 저전력 고효율이 선택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들고 나왔으니 시장 반응도 뜨거웠겠네요. 자료 훑어보다가 눈길을 확 끄는 일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퓨리오사 AI에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인수 제안을 했다는 대목이요.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1조 원이라는 엑시트 기회를 잡고 메타라는 거대한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유가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AI 생태계 전체에 대한 칩을 공급하겠다 이거였죠. 그 결정이면에는 자신들의 칩이 메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를 상대로도 승산이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요? 실제로 내부 구성을 보면 삼성전자 출신의 베테랑 설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의 HBM을 탑재했습니다. HBM이면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아주 넓은 고속도로처럼 뚫어놔서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지연 없이 처리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죠. 여기에 LG AI 연구원이나 오픈 AI 등과 함께 실제 구동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현재 기업 가치를 2조 원 넘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성능도 입증했고 부품도 최고급이고 업계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장밋빛 전망 앞에 20년 동안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통곡의 벽이 하나 있잖아요. 아, 소프트웨어 생태계 말씀이시죠? 네, 제가 IT 분석 자료들 볼 때마다 항상 튀어나오는 단어. 바로 쿠다라는 엔비디아의 생태계요. 아무리 칩을 잘 만들어도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던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현실의 벽이 정말 높거든요. 엔비디아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칩 자체가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들이 지난 20년간 엔비디아가 만든 그 쿠다라는 작업 환경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칩이 아무리 전력 효율이 좋고 빠르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쓰던 익숙한 도구와 언어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그러면 그 칩 안 씁니다. 귀찮고 시간이 들고 오류날 확률도 높으니까요. 하드웨어를 팔려면 결국 그걸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 한다는 거군요. 자료에 언급된 영국 스타트업 그래프코어의 사례가 이걸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 정말 뛰어났던 기업이죠. 한때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하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결국 기존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객들이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작년에 소프트뱅크에 인수되며 독자 생존에 실패했고요. 훌륭한 하드웨어도 빈약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나면 시장에서 어떻게 도태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반면교사입니다. 기존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전환 비용을 극복하게 만드는 건 성능 좋은 칩을 깎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려운 일이죠. 퓨리오사 AI 역시 이 그래프코어의 유령과 싸워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기존 개발자들에게 얼마나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코드를 몇 줄만 고쳐도 기존 모델이 레니게이드 칩 위에서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선택한 전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2026년 2월 20일에 발표된 더 좀비 주온과의 업무 협약 소식을 신나게 가져왔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행보죠. 더 좀비 주온은 국내 중소기업 ERP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무려 100만 개 이상의 기업 고객이 매일 이 시스템 위에서 회계, 인사 같은 아주 예민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네. 이 거친 실전 무대에서 개념 검증, 즉 POC를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통제된 연구실에서 예쁜 데모 영상 보여주는 단계는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실제 100만 중소기업의 민감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환경에서 오류 없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싼 비용으로 AI 연산을 처리해내야 하는 진짜 시험대에 오른 거죠. 실전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퓨리오스 AI의 아주 영리한 투트랙 양동 작전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더 좀비 좋은 협력이 100만 중소기업이라는 광범위한 민간 생태계를 겨냥했다면 네. 그보다 보름 앞선 2025년 2월 5일에는 LG CNS와 협력을 맺었거든요. LG CNS라면 주로 정부 공공기관이나 대형 금융사, 제조기업들의 거대한 IT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곳 아닌가요? 타겟층이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민간 중소기업과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동시에 찌르는 전략입니다. 특히 LG CNS는 최근 사용자가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차세대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 퓨리오사의 칩을 결합하기로 한 거죠.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공략하는 거군요. 과거 아마존 AWS가 중소기업 지원하면서 동시에 정부 핵심 인프라 사업 따내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동시에 포위에 들어가는 전략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핵심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 실전 테스트의 목적이 우리 국산 칩이 이렇게 빠릅니다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칩 쓰면 당신들 전기료 확실하게 깎아주겠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인 거죠. 기업은 결국 돈이 절약된다는 게 숫자로 증명될 때만 지갑을 여니까요. 이 실전 테스트가 무사히 끝나고 산업계의 레퍼런스로 자리 잡는다면 그때부터는 눈덩이처럼 굴러갈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현상을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하나가 돈 아껴주는 칩을 만들었다는 수준을 넘어서 네. 국산 AI 반도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지정학적 이유, 바로 소버린 AI 개념으로 들어가 보죠. 소버린 AI. 자국의 데이터와 AI 인프라를 외부 의존 없이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개념이잖아요. 최근에 유럽이나 중동에서 엄청 신경 쓰고 있는 분야고요. 맞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 전력망을 움직이는 국가의 뇌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자료 중 하나인 번스타인 보고서의 중국 사례를 보면 아주 섬뜩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아, 수출 규제 관련된 내용이었죠? 미국의 수출 규제 조치단 하나 때문에 중국 내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66%에서 향후 8%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무려 60%포인트 가까운 점유율이 외교 규제 한 번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특정 외국 기업의 안보와 핵심 인프라를 저당 잡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거죠. 스위치를 쥐고 있는 쪽이 언제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올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이게 어떻게 직결되는지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외화가 반도체 수입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그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GPU 사오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산 칩이 아까 말한 공공 AX 사업의 표준이 되고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어떨까요? 경제 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과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로 대한민국 경제 견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외화 유출을 막는 수준에 넘어서서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출처 자료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료에 언급된 투자 조언을 가감없이 편향되지 않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퓨리오사 자체는 비상장 기업이라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퓨리오사 칩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인프라 구축의 수혜가 예상되는 LG CNS 같은 관련 상장사들을 주시하라고 조언합니다. 혹은 AI 인프라 ETF를 통한 분산 투자도 지혜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파도에 올라탄 생태계를 보라는 뜻이군요. 그리고 단기 주가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두 가지 렌즈를 분리해서 보라고 강조합니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는 아까 말한 그 POC 실전 테스트 성공 여부라는 이정표를 지켜보시고요. 네. 동시에 5년에서 10년의 관점에서는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소버린 AI가 대두되는 구조적 변화를 길게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 팩트 기반의 조언입니다. 단기와 장기 렌즈를 동시에 껴야겠네요. 자, 오늘 깊이 있게 파헤친 내용들을 간략히 리마인드해 보겠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서 이제 둥지박 실전 비행을 시작한 퓨리어스 II의 험난하지만 가슴 뛰는 도전을 살펴봤는데요. 네. 90% 독점 시장에서 추론이라는 영리한 틈새를 노렸고 이제 더존 비지온과 LG CNS라는 실전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술 전환기의 폭풍 속에서 이 현상을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기업이 거대 독점 기업에 맞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혹은 당신이 종사하는 산업에서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독점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만약 내일 당장 그 서비스나 기술이 끊긴다면 당신만의 레니게이드, 즉 대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와, 남의 집 싸움 구경인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의 생존 문제로 귀결되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 스스로 이 화두를 탐구해 볼 수 있기를 격려하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을 위한 새롭고 깊이 있는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